안녕하십니까. 솔루션의 이도현입니다. 자, 서강대학교 파트 2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은 취업률을 필두로 해서 학교의 특장점을 좀 살펴봤다고 하면 파트 2는 입시 전형입니다. 실은 조금 재미가 없는 파트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서강대 입학 전형의 특징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고 어떤 걸 내가 좀 유의있게 하다. 좀 알아야만 내가 유불리를 따져서 준비를 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 모집 인원이 1587명입니다. 1587명 정도면 굉장히 적은 인원이죠. 그러니까 종합대에서 2000명 이하의 모집 인원이다 그러면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수시 모집이 1110명 69.9, 정시 모집은 30.1%입니다. 자, 최근에 뉴스를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 이 조국 사태 때문에 몇몇 학교들이 이제 조사를 좀 받고 이래서 니네 좀 정시 좀 늘려 뭐 이런 그 뉴스가 좀 나오긴 합니다만 저희가 조만간 다뤄볼 생각인데 정시는 요 30.1% 턱걸이 딱 맞춰놨죠. 제가 그 교육부 권고 얘기를 몇 번 드렸습니다만 교과든 정시든 30을 맞춰 라고 권고를 했죠. 권고지만 명령에 가깝습니다. 왜냐? 그 권고를 듣지 않으면 나라에서 돈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게 듣죠. 30.1 딱 맞춰놨지 않습니까? 좀 칼같이 30.1로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턱걸에 딱 걸쳐놨죠. 근데 이게 조금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왜 서강대 편에서 얘기를 좀 하냐면 실제로 입학 전형 올해 거를 지금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실은 서강대만 정시를 되게 좋아했던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입학 사정관제가 들어오거나 종합전형이 왔을 때도 또는 교과전형으로 풀리고 이런 걸 하더라도 최저를 굉장히 높게 잡았었고 최저를 높게 잡아서 수시에서 학생들이 탈락을 하면 그 2월 인원을 정시로 많이 뽑던 대표적인 학교였죠.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한양대 같은 데서나 성대 같은 데서 입학 전형을 되게 단촐하게 하고 이과 쪽 계약학과들이 생기면서 굉장히 많이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서강대 같은 경우는 이과보다는 문과가 좀 강세였던 학교였죠. 또는 종합전형에서 최저학력 기준을 좀 높게 잡은 학교가 어디냐면 고대랑 그다음에 이대 같은 데가 좀 높게 잡습니다. 그래서 서강대가 좀 중간에 약간 어정쩡하게 끼어있던 시절이 있었는데 몇 년 전부터는 노선이 좀 확실해졌죠. 이런 비하인드 설명을 좀 깔고 전형을 보시면 대충은 좀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얘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전형은 수시 3개, 정시 하나로 마무리가 됩니다. 교과가 없습니다. 이게 특징이죠. 예전에 교과에서 수능 최저를 엄청 높이 걸었던 시절이 있는데 아예 교과를 털어내고 종합 1, 2가 있고 논술만 살려놓은 상태입니다. 실은 이 종합전형 1, 2는 특별히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르진 않고 뭐가 좀 차이가 있냐면 시기가 좀 다릅니다. 수능 전후로 나눠서 뽑는 게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정시 모집은 477명, 수능 전형이죠. 하나씩 살펴볼 텐데 전형 자체의 특징은 제가 마무리로 정리하겠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수시 전형인 학생부 종합입니다. 1차, 2차라고 부르는데 1차는 뭐냐면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종합전형 생각하시면 됩니다. 별거 없죠. 서류 100% 일괄입니다. 면접도 따로 보지 않고 수능 최저도 없고 학생부랑 자기소개서를 제출하죠. 이 특징 때문에 실은 정시를 준비하지 않는 특목고 학생들이 서강대를 쓰는 경향도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전형에도 불구하고 서류 전형으로 한 방에 끝난다가 특징이죠. 자소서 넣고 클릭하면 접수 끝. OX만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똑같은 이름의 종합전형이 2차입니다. 똑같죠? 인원도 323명으로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서류 100% 일괄 선발이고 수능 최저 없고 학생부 자기소개서까지는 여기까지는 1차, 2차가 똑같습니다. 뭐가 다르냐면 학생부 종합 2차는 자소서를 수능 끝나고 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서강대 정도 지원한 학생들은 정시까지도 계산을 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종합전형의 2차 정도는 카드를 한 장 쓰게 해서 어떻다? 그렇죠. 수능 못 봤던, 그러니까 수능 평소에 잘 나왔으니까 서강대 좀 생각했겠지만 그날 당시 여러 가지 이유로 성적이 안 나온 친구들을 종합전형 수시로 붙잡기 위한 일종의 장치죠. 이 전형을 어느 학교에서 많이 쓰냐면
가천대 전형에서 이런 게 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서강대가 그건 약간 패러디한 느낌이 좀 듭니다. 제가 알기로는 가천에서 먼저 쓴 걸로 아는데 자기소개서를 수능 이후에 제출한다. 큰 특징입니다. 세 번째 논술입니다. 논술은 495명 많이 뽑죠. 수능 최저가 유일하게 있는 전형입니다. 탐구 한 과목을 보고 문이과 공통으로 3만 6입니다. 공통이라는 게 아주 큰 특징입니다. 서강대 전형의 가장 커다란 특징, 정말 높은 상위권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문이과 구분을 따로 하지 않고 가형 지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따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논술이 무려 80% 교과 10, 비교과 10입니다. 다시 말해 비교과 10은 출결과 봉사 점수를 5%씩 남아놨기 때문에 그냥 10% 정도는 기본 점수로 깔고 가는 거고 교과 10 얼마 안 되죠. 논술 잘 보면 붙는 전형이다 이겁니다. 정시입니다. 477명의 수능 100% 깔끔하죠. 그리고 여기 또 이렇게 해놨습니다. 퍼센트로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1.1, 1.4, 0.6이죠. 수학 가중치가 10%가 잡혀 있습니다. 자, 이 가중치는 서강대과는 조금 다르게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서울에 있는 상명대라든가 저희 가끔 한번 영어 센터 인천대라든가 숭실대라든가 이런 학교들을 언급을 하면서 자 수학 가형을 지정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선택을 하게 되면 10%에서 15% 정도의 가중치를 줍니다. 취득 점수의 10%, 취득 점수의 15% 이렇게 때리는데 그 차이보다는 내가 수학만 빼고 다른 과목이 좀 부족하다면 나형을 선택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가중치는 그렇게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등급으로 얘기하면 어설프게 막 3등급, 4등급 맞을 바에는 가중치를 포기하고 문과 수학을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런 논리였는데 이 학교는 좀 다릅니다. 서강대는 그런가요? 안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정시로 서강대를 노릴 정도의 학생이라면 성적이 굉장히 좋은 학생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한 점수를 굳이 따지면 80점 언저리만 맞아도 가중치를 때리면 몇 점이 올라가면 무려 8점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70점과 75점이나 65점이나 70점은 큰 차이가 아닐 수 있지만 80점이나 85점, 80점에서 88점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적어도 이 가중치 거기다가 국어는 1.1을 곱하고 수학은 1.4를 곱하죠. 그러니까 전체 퍼센트가 45.2%의 영향력을 가진 수학에서 취득 점수의 10% 정도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수학을 가나형 고르는 것만으로도 당락에 충분히 영향이 있을 수 있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교차 지원을 한다는 게 큰 특징이긴 하지만 이과를 쓰실 분들은 가형을 쓰는 게 유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정리를 좀 해봤는데 영어 가산점 같은 경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한국사 가산점도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1점 차이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만 적어도 아무리 못해도 여기까지는 안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고 한국사도 4등급까지만 맞으면 30점 이상만 거의 반타작만 넘어도 페널티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서강대 전형 정리입니다. 아무래도 복습을 좀 하고 마무리해야 되니까 일단 첫 번째 수시 정시 전 전형에서 교차 지원이 가능합니다. 아까 수학 얘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나형 지정이 없기 때문에 가중치로만 계산해서 엄밀하게 따지면 교차 지원이 다 가능합니다. 물론 문과에서 이과를 갔을 때는 10%의 가산점만큼 손해를 보는 거고 실은 거의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이과에서 문과로 지원을 하게 되는 경우는 전혀 손해가 보지 않는다. 두 번째, 교과 전형이 없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수시에는 크게 3개, 종합 1, 종합 2, 그 다음에 논술. 종합 2는 시기만 다르다. 이랬고요. 전 모집단의 수능 최저가 없음. 논술 하나는 있었죠. 정시, 응시, 계열별 지정 과목 없음. 아무거나 가도 된다는 얘기고 대신 수학 가형은 가중치가 있다. 종합전형 서류에서 추천서를 뺐습니다. 그리고 정시에서 수학 가중치를 조금 낮춘 겁니다. 작년에 1.5배였는데 올해는 1.4배로 살짝 낮췄다 정도가 특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서강대학교입니다. 정시 30% 비율인데 적어도 지금 올해 고3 같은 경우는 30%에 맞춰져 있고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정시 비율이 높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 학교를 쓰는 데는 수시를 쓸 것이냐 정시를 노릴 것이냐를 조금 잘 구분을 해서 플랜을 짜는 게 합격에 좀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서강대 2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